의사 생활을 40년 넘게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섭게 느껴지는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심근경색 자체가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쓰러지는 순간입니다. 늦은 밤 TV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식은땀이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다가 왼쪽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다가 갑자기 가슴 통증 때문에 눈을 뜨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몇 초가 생사를 갈라놓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심근경색은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처음 신호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늦게 도착하는 환자들 중 상당수는 증상이 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참을 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심장은 조용히 손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옆에서 도와줄 가족도 없고 바로 신고해줄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휴대전화를 잡으려다가 쓰러지셨고 어떤 분은 괜찮아지겠지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단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 한 가지가 언젠가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라면 더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 평소 가슴 답답함이나 숨찬 증상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병원에서 듣기 어려운 건강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꼭 부모님이나 배우자, 오래된 친구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혼자 있는 순간에 누군가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서울인지, 부산인지, 대구인지, 제주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올해 연세도 함께 적어주시면 같은 세대분들이 서로 공감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가슴 통증이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을 겪은 적이 있다면 댓글에 저는 겪어봤습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혼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심근경색은 혼자 있을 때 훨씬 더 위험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 10초 안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근경색은 가슴만 아픈 병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무서운 것은 심장이 멈추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몸 전체가 아주 빠르게 위험해진다는 점입니다. 심장은 몸속으로 피를 보내는 펌프와 같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움직여야 뇌에도 산소가 전달되고 팔과 다리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근경색이 오면 심장 혈관이 막히면서 갑자기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뇌는 산소가 몇 분만 부족해져도 손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몸이 마비되기도 하고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합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아주 작은 시간에서 결정됩니다. 바로 누군가 옆에 있었느냐, 아니면 혼자 있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갑자기 가슴을 붙잡고 쓰러지면 바로 11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상태를 확인해주고 문도 열어주고 병원까지 빠르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응급차가 오는 동안 환자를 깨우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어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휴대전화를 찾으려다가 손에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인천에서 혼자 살던 78살 남성분이셨습니다. 밤늦게 라면을 끓이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그대로 주방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시다 보니 아무도 이상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아래층 주민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혼자 생활하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새벽 시간은 더 위험합니다. 가족도 자고 있고 연락도 늦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심근경색은 몇 시간 뒤보다 처음 몇 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혈관이 막힌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장 근육은 점점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회복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응급실만 빨리 가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고가 5분 늦어지고 움직이다가 10분 늦어지고 참아보다가 20분 늦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 평생의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쓰러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이미 몇 주 전부터, 어떤 경우에는 몇 달 전부터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긴다는 것입니다. 단순 피로라고 생각합니다. 소화가 안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작은 변화들이 심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몸은 어떤 신호를 먼저 보내는 걸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놓치는 초기 증상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랫동안 진료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중장년층과 어르신 세대는 정말 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아파도 견딥니다. 숨이 차도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넘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심근경색은 처음부터 드라마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환자들은 아주 평범한 증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속이 더부룩한 느낌입니다.
체한 것 같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명치가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화제만 드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이 꽉 막히는 느낌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침을 삼키기 불편하고 목 안쪽이 답답하다고 표현합니다. 감기 초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왼쪽 어깨나 팔이 묵직하게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팔 안쪽으로 저린 느낌이 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담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파스를 붙이고 하루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여깁니다. 갑자기 기운이 뚝 떨어지는 증상도 매우 흔합니다. 평소에는 계단을 잘 올라가던 분이 어느 날부터 숨이 너무 차고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축 처지는 느낌이 계속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식은땀입니다. 덥지도 않은데 등에 땀이 흐르고 손바닥이 축축해지는 경우입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심장이 위험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만히 쉬고 있는데 숨이 차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할 때 숨찬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앉아있거나 누워있는데 갑자기 답답하고 숨 쉬기 어려워진다면 심장 문제 가능성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의 경우 가슴 통증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처럼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고 느끼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심장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김씨 성을 가진 68살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저녁에 매운 김치찌개를 드신 뒤 속이 쓰리고 답답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음식이 자극적이어서 그런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숨이 차고 등에 식은땀이 계속 났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지 하며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딸이 전화를 하다가 목소리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바로 응급실로 오시게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근경색 초기였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어도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증상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속이 더부룩한데 식은땀까지 난다. 어깨가 아픈데 숨도 차다. 피곤한데 가슴까지 답답하다. 이렇게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심장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통증을 둔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심장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이런 신호를 가볍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험이 지금까지 환자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절대 잊지 못하는 한 사건은 무엇이었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들에게 심근경색의 위험성을 설명해 왔습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밤, 그 말이 제 자신의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계속 보다 보니 몸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겨우 소파에 앉았는데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강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부족했고 스트레스도 심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발끝이 서서히 저려왔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인데도 온몸이 축축해질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사로서 수없이 봐왔던 증상들이 하나씩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가슴 압박감, 왼팔 저림, 식은땀.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건 단순 피로가 아니다. 심장 신호일 수 있다. 그런데 더 무서웠던 것은 집에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가족들은 모두 지방에 내려가 있었고 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조용한 집이 그날은 이상하게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정말 두려웠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수많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일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심정지 환자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 몸에 이상이 오자 저 역시 평범한 환자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들자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발견할까? 휴대전화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려움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예전에 응급의학 교수님께 배운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절대 당황하지 말 것, 몸을 안정시키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것, 괜히 움직이며 버티려 하지 말 것, 그리고 호흡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 저는 바로 벽에 기대어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억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잡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몇 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큰 위기는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환자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절실하게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겪어보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근경색이 왔을 때 사람은 생각보다 침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처음 몇 초 동안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심근경색에서는 첫 10초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쓰러지는 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이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시간이 잠깐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늘 환자들에게 황금 같은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때로는 10 최소 20초 정도뿐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면 혈액이 뇌까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눈앞이 흐려집니다.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송곳이 차가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면서 숨쉬기가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잠깐 누우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바로 그 몇 초가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전화기를 찾으러 가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물을 마시려고 일어나다가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는 몇 걸음만 더 가지 못하고 쓰러진 환자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몸은 완전히 꺼지기 전에 마지막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자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등도 완전히 꺼지기 전에 몇 번 깜빡이듯이 우리 몸도 쓰러지기 직전에 잠깐 버티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면 안 됩니다. 약을 찾겠다고 서랍을 뒤지거나 괜찮은 척 참으려고 하거나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움직이는 행동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심장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즉시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설마 아닐 거라고 버틸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가슴이 답답하면서 식은땀이 나고 숨이 차고 왼팔이나 턱까지 이상한 느낌이 함께 온다면 심장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은 통증이 강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 알아차립니다. 단순한 피곤함으로 넘기다가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가슴 통증보다 어지럼증과 식은땀만 먼저 나타난 환자도 자주 보게 됩니다. 저 역시 그 순간을 직접 겪어본 이후부터는 환자들에게 꼭 같은 말을 합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몇 초만 빨리 움직여도 생명을 지킬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심장이 위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침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응급 상황에서 시간을 버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심장이 위험한 순간이 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 중 하나가 바로 강하게 기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들으면 놀랍니다. 기침이 정말 도움이 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이 방법이 아주 짧은 시간을 버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목만 가볍게 캑캑하는 정도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가슴 안쪽에서부터 강하게 밀어내듯 기침해야 합니다. 마치 뱃속 공기를 한 번에 터뜨리듯 강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천천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가슴이 충분히 올라올 정도로 숨을 채웁니다. 그리고 바로 강하게 기침합니다. 짧고 약한 기침이 아니라 배에 힘을 주고 크게 기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숨을 들이마신 뒤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강한 기침은 순간적으로 가슴 안압력을 높여줍니다. 쉽게 설명하면 심장이 완전히 리듬을 잃지 않도록 잠깐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강한 기침은 박자를 놓치려는 심장을 흔들어 깨우는 행동과 비슷하다고 말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장마비를 완전히 막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몇 초라도 더 버틸 수 있게 도와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바로 그 몇 초 때문에 살아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에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72살이었고 혼자 집에서 야구 경기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고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긴장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식은땀이 흐르고 왼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순간 박 선생님은 예전에 건강방송에서 들었던 기침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붙잡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계속 강하게 기침했다고 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거의 몇 초 간격으로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겨우 휴대전화를 눌러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만났을 때 그분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그때 기침이라도 하지 않았다면 정말 그대로 정신을 잃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완벽한 행동보다 바로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급한 순간에도 괜찮은 척하려고 합니다. 물을 마시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누우면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 앞에서는 그런 기다림이 오히려 시간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슴이 심하게 답답하고 숨이 차며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전화기를 가까이 두고 가능하면 문 쪽으로 이동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남아있는 동안 계속 강하게 기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무서운 상황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갑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져서 기침할 힘조차 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숨이 너무 차고 몸에 힘이 빠져서 기침조차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슴 중앙을 자극하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처럼 아주 세게 가슴을 내려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손을 가슴 가운데에 올려보십시오. 양쪽 갈비뼈 사이 중심 부분입니다. 딱딱하게 만져지는 뼈가 느껴질 텐데 그 부분이 바로 흉골입니다. 쉽게 말하면 명치보다 조금 위쪽의 가슴 한가운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먹을 완전히 세게 쥐기보다는 손을 가볍게 말아쥔 상태에서 가슴 중앙을 짧고 빠르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강하게 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영화처럼 몸이 흔들릴 정도로 내리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의 목적은 심장에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멈추려는 심장 박동에 다시 신호를 보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겁이 나서 가슴 전체를 마구 때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위치를 잘못 잡아 배를 치거나 왼쪽 가슴만 반복해서 두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통증만 심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침착함입니다. 가슴 중앙을 짧게 자극하고 동시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벽이나 의자에 몸을 기대고 쓰러지지 않도록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진료했던 이 어르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75살이었고 겨울 새벽에 욕실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이 왔다고 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흐려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뜨거운 물 때문에 그런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식은땀이 흐르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순간 예전에 보았던 건강 프로그램 내용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욕실 벽을 붙잡고
천천히 주저앉은 뒤 가슴 중앙을 계속 짧게 두드리며 정신을 유지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구조 요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까지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뒤 검사 결과 실제 심장 혈관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욕실에서 그대로 정신을 잃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다시 느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완벽한 기술보다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고 즉시 행동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병원을 대신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심장마비를 완전히 막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순간에 몇 분만 더 버틸 수 있게 도와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몇 분이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은 집 안 화장실이나 새벽 시간대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실 때는 휴대전화를 가까이 두는 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밖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버스 안이나 식당에서도 티 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알고 나서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차분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밖에 있을 때 불안감이 갑자기 올라오거나 가슴이 답답해질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손의 합곡 부위를 눌러주는 것입니다. 합곡은 찾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를 보시면 됩니다. 두 손가락 뼈가 만나는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쪽 엄지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약간 뻐근하거나 시큰한 느낌이 드는 곳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손의 엄지로 반대 손의 합곡 부위를 천천히 깊게 눌러줍니다. 너무 아프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부만 살짝 만지는 정도로 약해서도 안 됩니다. 안쪽까지 눌린다는 느낌으로 지그시 압력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이 답답하면 숨을 급하게 쉽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몸이 더 긴장하게 됩니다. 합곡을 누르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더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마치 몸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듯 천천히 호흡하는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오랫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는 환자분들 중에는 합곡을 누르며 천천히 숨을 쉬었더니 마음이 훨씬 안정되었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불안했는데 조금 진정되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은 심장병을 치료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긴장과 불안을 낮추고 몸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아주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 여사님의 경우가 기억납니다. 69살이었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더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티가 날까봐 겁도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건강 강연에서 들었던 합곡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카트 손잡이를 잡은 차에 다른 손으로 조용히 합곡 부위를 누르며 숨을 천천히 쉬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벽 쪽으로 이동해 잠시 앉아 있으면서 가족에게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검사 결과 심장 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때 손을 누르면서 숨을 천천히 쉬니까 공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더 침착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느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몸뿐 아니라 마음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너무 공포에 빠지면 판단력이 급격히 흐려집니다. 그래서 간단한 행동 하나라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버스 안이나 지하철, 마트, 식당 같은 곳에서는 이 방법이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위험한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증이 조금 줄어들면 이제 괜찮아졌다고 착각합니다. 바로 그 안도감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고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큰 사고는 바로 그 뒤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응급실에서 오랫동안 환자들을 보다 보면 안타까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험 신호를 느끼고도 스스로 버티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의 어르신 세대는 참고 견디는 데 익숙합니다.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혼자 참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심장 앞에서는 절대로 혼자 버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그냥 누워 쉬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는데도 이불을 덮고 조금 자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밤새 참다가 새벽이나 아침에 더 큰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실려옵니다. 증상이 잠깐 줄어들었다고 해서 혈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 신호가 잠시 약해졌을 뿐인데 많은 분들이 그 순간 안심해버립니다. 바로 그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만난 한 남성 환자도 그랬습니다. 밤에 가슴 통증이 왔는데 그냥 체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등을 두드리고 따뜻한 물을 마신 뒤 잠을 자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자 통증이 훨씬 심해졌고 숨조차 쉬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아침에 응급실로 왔을 때는 이미 심장 손상이 크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가장 후회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젯밤 바로 왔어야 했습니다. 또 하나 위험한 행동은 직접 운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까지 가까우니까 스스로 가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전 중 의식을 잃으면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슴 통증을 참고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정신을 잃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증상이 의심될 때는 절대로 혼자 운전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9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도 중요합니다. 완전히 눕기보다는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인 상태로 앉아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숨쉬기가 조금 더 편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꽉 조이는 옷도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자녀에게 폐 끼치기 싫다고 끝까지 연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나중에 거의 같은 말을 합니다. 왜 혼자 참으셨어요? 병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절대로 민폐가 아닙니다. 오히려 빠르게 알릴수록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평소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를 항상 가까이 두고 비상연락번호를 크게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아플 때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연습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가슴 통증만 심장병의 신호는 아닙니다. 숨이 차거나 식은땀이 나고 턱이나 왼팔이 이상하게 저리거나 이유 없이 극심한 피로감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전형적인 가슴 통증 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참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고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진짜 현명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근경색은 갑자기 찾아오는 무서운 병기지만 평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그 사실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심장 검사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심장혈관은 조용히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꼭 줄이거나 끊으셔야 합니다. 혈관 건강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습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조금이라도 걷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과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잠도 정말 중요합니다. 연세가 들수록 수면 부족이 심장에 주는 부담이 커집니다.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밤새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충분히 쉬어야 심장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새벽 찬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겨울 새벽 화장실이나 이른 아침 외출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한국 음식은 맛있지만 짠 음식이 많습니다. 국물이나 젓갈, 라면 같은 음식은 조금씩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짜게 먹으면 혈압과 혈관 건강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행동들을 꼭 한번 직접 연습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강하게 기침하는 방법도 해보시고 합곡 위치도 찾아보시고 휴대전화 비상연락 버튼도 확인해 보십시오. 실제 상황에서는 당황하기 때문에 평소 익숙해져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근경색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생명을 지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연세 많은 가족 또는 건강을 걱정하는 친구가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에게 전달된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정보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저는 황금의 10초를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제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가족 한 분에게라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